루펜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그스 칼럼에 오신 분들 환영합니다. 오늘 영상은 FA 이야기를 잠시 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11월 뜨거웠던 FA 시장 12월로 넘어오면서 찬바람이 쌩쌩 불고 있습니다. 한 기사에서는 구단의 목이 뻣뻣해졌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12월 시장 분위기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FA 큰손이 될 것으로 보이는 팀들이 이미 만족할 만한 계약을 했거나 셀러리 캡으로 소극적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FA에 대한 행보, 그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을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이어갑니다. 이 주제로 영상을 만들까 말까 고민을 좀 했습니다. 영상을 올릴 때를 놓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있어서 주저하기는 했습니다. 그래도 방송이나 향후 영상을 만들 때 인용을 위해서라도 하나의 영상을 올리는 것이 맞을 것 같아서 오늘 영상을 구성해 보려고 합니다. 한화가 안치홍 선수를 영입하고 삼성은 김재훈 선수를 영입했습니다. 롯데는 전준우 선수를, 두산은 양석환 선수를 주저앉히면서 11월 FA 시장은 뜨거웠습니다. 보통 FA 첫 계약 시점이 언제인가가 중요합니다. 이리 재고 저리 재고 하면서 지일이 소요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올 시즌 FA는 정말 빠르게 계약을 하면서 몰아치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런 결과가 나온 이유는 셀러리 캡 때문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이미 에이전시가 구단의 셀러리 캡 한도를 계산을 하고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협상 테이블을 마련할지 안 할지에 대한 판단이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고 협상 금액도 어느 정도 예상치를 뽑아내는데 수월해졌다. 그러다 보니까 밀고 당기는 협상을 했던 과거와는 다른 양상을 보인다는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에이전시는 셀러리 캡에 맞는 계약을 구성해 구단에 제시를 하고 있다고 전하고 있는데요. 안치홍 양석환 선수가 한 뮤추얼 계약도 이 과정에서 나온 계약입니다. 선수의 자존심을 채우는 금액으로 보이지만 실제로 적용이 되는 금액은 적으면서 셀러리 캡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는 계약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FA 시장이지만 12월로 넘어오면서 소강 상태가 되었습니다. 한 기사에서 관계자의 이름을 빌려서 이야기하기를 당분간은 이런 상태가 계속될 것 같다. 12월 중 열리는 위원회가 분수령이 될 거라고 예상했다. 몇몇 구단이 셀러리캡 재조정안을 꺼낼 가능성이 높은데 이게 성사가 되면 구단들이 다시 FA 시장에 적극적으로 뛰어들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에이전시도 구단도 선수도 셀러리캡 조정위원회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는 글을 가져와 봤습니다. 한화 구단은 공식적인 철수를 하지는 않았지만 사실상 철수를 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번 FA는 2명의 선수를 FA로 데려올 수 있습니다. 한화는 안치홍 선수를 영입하면서 두 자리, 즉 한 자리를 채운 상황입니다. 2차 드래프트로 김강민 선수까지 영입을 했습니다. 야수 영입을 굳이 할 필요가 없는 상황입니다. 향후 트레이드가 있을지는 알 수가 없지만 당장은 야수 영입을 할 것 같은 분위기는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야수 보강은 트레이드를 하거나 내부 유망주들이 알을 깨고 나오기를 바라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야 시너지가 나면서 성적을 바라볼 수 있을 테니까요. 하나 구단이 현재 바라보고 있는 선수는 일단 두 선수라고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은데요. 바로 류현진 선수와 장민재 선수입니다. 내부 FA 장민재 돌아와야 하는 류현진 두 선수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야수를 보강했으니 이제 투수를 보강할 차례가 되었고 불펜은 경쟁력이 있다 평가를 받고 있고 2차 드래프트를 통해서 2명의 불펜 선수를 데려왔기 때문에 선발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최고의 베스트는 류현진 선수의 복귀일 겁니다. 한화가 아직 공식적인 철수 이야기를 하지 않은 건 앞서 이야기한 셀러리캡 위원회를 기다리는 것도 있겠지만 류현진 선수의 거취가 결정이 되어야만 다음 스텝을 밟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류현진 선수에 관한 기사는 연일 나오고 있습니다. 류현진 선수는 1000만 달러가 기준이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요. 한화로 약 130억입니다. 다저스로 복귀, 토론토로 잔류, 이번엔 캔자스시티 등 여러 팀들의 하마평에 오르고 있는 류현진 선수입니다. 한화 구단도 류현진 선수를 포기할 생각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오 기사에서는 류현진 선수를 영입하면 그동안 리빌딩을 한 것이 퇴색된다는 멍청한 소리를 하기도 하지만 류현진 선수의 영입은 꼭 필요하다. 요즘처럼 제대로 된 1선방급 외국인 선수를 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류현진 선수의 영입은 많은 고민거리를 지울 수 있는 영입입니다. 하나 구단은 류현진 선수의 행보에 관심을 두어야만 하고 가장 큰 금액이 들어가는 만큼 일말의 가능성이 있다면 기다려야 하는 상황인 건 당연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류현진 선수 계약이 끝나야 외국인 선수 계약도 마무리할 수 있고 FA 남은 한 자리를 채울지 말지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겁니다. 트레이드를 하기 위해서도 팀의 구성이 끝나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강세인 포지션, 약세인 포지션, 그리고 셀러리 캡의 여유 등 여러 가지를 점검해야 투자 여부를 정할 수 있습니다. 류현진 선수는 12월 중순까지 오퍼를 기다려보겠다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요. 최근 기사에서 자완 선수가 한 명이 계약을 하면서 류현진 선수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세워졌다는 기사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곧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 가능성은 낮아 보이지만 류현진 선수의 영입 소식을 꼭 듣고 싶습니다. 한화 내부 FA 장민재 선수 정말 아쉬움이 가득한 선수입니다. 22시즌이 끝나고 FA가 되었다면 좋은 금액에 계약이 되었겠지만 올 시즌 부진하면서 그 가치가 내려간 장민재 선수입니다. 선발과 불펜 모두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선수이고 포크볼이라는 확실한 구종과 제구력을 보유하면서 주자가 있을 때 올릴 수도 있는 선수라는 평가를 받았던 장민재 선수. 모 기사에서는 구단과 두 번을 만나 의견을 주고받았다고 합니다. 에이전트에서는 장민재 선수에게 관심을 보이는 구단이 있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한화 내 우완 투수가 많이 있고 포크볼을 주무기로 한 선수들과 선발 불펜이 가능한 선수들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냉정하게 장민재 선수에게 매달려야 하는 상황이 전혀 아닙니다. 저는 방송에서 한화 오퍼보다 다른 팀의 오퍼가 더 좋은 대우일 것이다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셀캡 위원회가 끝나고 계약이 될 것이다. 이때에 맞춰 장민재 선수도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조용해진 FA 시장 개인적으로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고 싶어서 영상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다들 알고 계신 정보들일 겁니다. 워낙 많은 기사들이 나왔으니까요. 그 안에서 한화 구단의 선택이 옳은 선택이기를 바라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